동깨비님, 그 네. 일부에서 이제 현금 흐름과 네. 돈을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를 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이제 2부로 네. 그 이후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또 음. 로드맵을 짜주신다고 했는데 네네.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맞아요. 일단 앞단은 어쨌든 기본적인 체력을 이제 쌓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스킬적인 부분이 중요한 거죠. 스킬 어떻게 할 거냐. 사실 뭐 누구나 말하는 공부죠, 공부. 공부, 제일 네. 어려운 거. 일단은 공부라고 해서 좀 처음부터 뭐 거창하게 한다기보다는 네, 책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책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일단 개념, 용어. 부동산에는 뭐 주거용 부동산이 있고 상업용 부동산이 있고 뭐 살 때 부대 비용이 얼마고 계약을 어떻게 써야 되고 그리고 운영 관리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플로우 개념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 그리고 용어를 모르면 내가 뭐 신문을 보거나 뭐 유튜브를 보거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물어보죠. 무슨 책을 봐? 읽어야 되나요? 최근에 강호동 대표님이 레버리지 서클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여기는 이제 젠틀리피케이션처럼 자영업자들이 쫓겨나고 그리고 레버리지를 당하는 그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레버리지를 사용하자라는 내용의 개념들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부터 사실 시작을 해야 되죠. 내가 왜 사야 되는지 라는 책들이 있고 또 뭐 기술적으로는 저도 좋아하는 분인데 빌사나 대표님이 쓰신 책이 있어요. 부동산 뭐 기초 뭐 관련된 책인데 여기에 보면은 용어부터 해서 어떤 식으로 사고 또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좀 잘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임동권님이라고 네, 이분이 사실 이제 주장하시는 거는 이제 꼬마 빌딩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드셨다 하시는 분인데 책이 한 3-4권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좀 도움이 됐어요. 이 책들이 꼬마 빌딩 입문할 때 이런 책들을 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각 그 중개법인 대표님들이나 관계 뭐 팀장님들이 쓴 책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투자자분들이 쓴 책들도 많아서 저는 좀 뭐 고루고루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동깨비님 책은 없나요?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구상하고 있고 자영업자분들이 왜 건물을 사야 되는지, 그러니까 자영업자 시선에서 사야 되는 이유를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하는 방법들을 한 권에 한번 녹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밤에 잠을 조금씩 줄이고 있어요. 책이 나오면 강건 TV를 통해서 가장 먼저 선보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실 요거 제일 많이 보죠. 네. 유튜브 아마 장건 TV를 보는 정도면 아마 웬만한 거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도 좀 특징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 유튜브 많이 하는 데들은 이제 중개 쪽 좋은 물건에 대해서 알려주고 네, 이런 식으로 좀 홍보용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있고 저희 같은 경우 장건 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에 대한 기본 개념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이 어떤 건물을 사야 하는지 그리고 자영업자분들이 산 건물들을 분석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호동 대표님이 하시는 창업오빠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건물에 관련된 거의 뭐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를 통해서 건물주 되신 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지금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뭐 50명 이상의 건물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많은 사례들을 좀 보여줘야겠다. 예.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어쨌든 유튜브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틀린 이야기들도 저도 많이 봤고 이게 부동산은 생물인데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이게 2022년에 찍은 거 21년에 찍은 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뭔가 제도가 바뀌거나 뭐 요율이 바뀌거나 아니면 뭐 지금 금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유튜브가 딱 나왔을 때는 그때 내용들이 다 따끈따끈했는데 이게 이제 뭐 4년, 5년 이렇게 넘어가니까 과거에 뭐 조회수 높았던 것들도 계속 나오면 안 맞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때 시점에 맞지만 지금은 틀린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걸러서 봐야 돼요. 근데 불인 입장에서는 분간하기 좀 어려워요. 이제 건물 자체는 금액이 크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뭐 용도 변경이 옛날엔 됐는데 지금은 안 돼. 그리고 취등록세가 뭐 4%인데 내가 잘못 샀더니 뭐 8% 됐어. 9% 됐어. 이러면 이게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정보를 얻겠지만
현재의 데이터나 그런 상황들을 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전문적인 강의가 있어요. 부동산으로 보면 소액부터 보면 뭐 경매, 오피스텔, 뭐 아파트, 뭐 지산 쭉 되게 다양해요. 근데 건물은 사실은 한 이쯤에 있어요. 사실 난이도가 좀 있는 편이에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제 꼬마 빌딩이라는 개념들이 도입이 되고 이게 깜깜이 시장에서 사람들이 많이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아, 5억으로도 3억으로도 살 수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중개법인 쪽에서 강의들이 하나둘씩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자산가들, 그 투자자들을 위한 강의들이 좀 많았죠. 자영업자분들이 사실은 이 정도의 그 부동산 지식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냥 건물 교육해서 딱 가면 어려운 거지. 왜냐하면 단계가 중, 고, 대. 요 개념일 수 있거든요. 여기 왔으면 요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강의가 이렇게 문턱이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부가 된 분들이 오는 거니까. 근데 자영업자들은 사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니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넘어오거나 이렇게 올 정도로 해줘야 돼요. 저희는 장사하는 건물주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영업자분들이 좀 더 쉽게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고 했을 때 거의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 수준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야 따라올 수가 있고, 아파트나 이런 것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30평, 뭐 20평. 근데 건물은 땅도 다 틀려. 예. 그리고 막 세모, 네모, 층도 뭐 1층, 5층, 지하가 있고 없고, 옆에 또 건물이 있으면 가려지고, 그리고 잘못 사면 또 내가 신축할 때 앞에 땅을 또 뺏겨. 왜냐면 도로를 또 확보해 줘야 되니까. 단순하게 책이나 유튜브나 단편적인 것만 공부해가지고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장건 같은 경우에는 정규반이 있고 실전 사례반이 있어요. 정규반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뭐 용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배워요. 다 배우고 중요한 건 나한테 맞는 건물의 기준을 설정을 해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준에는 돈도 들어가겠죠. 내가 살 수 있는 건물의 규모, 금액, 그리고 뭐 내가 받을 수 있는 대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지역, 그리고 뭐 상권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설정을 하고 그 기준 설정하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물건을 받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 자영업자분 바쁘잖아요. 바쁘다 보니까 그때그때 매번 가가지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손품을 팔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물건이 딱 나오면 이게 내 기준에 맞는지, 맞아.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고 나중에 엑시트했을 때 수익이 되는지를 수지 분석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고서 사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 네. 실패할 확률을 많이 줄여줘요. 직접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전 사례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근에 한 5년? 최근 5년의 사례들을 알려드리는데 여기에 좀 사실 차별점이 있어요. 다른 데는 뭐 제가 여기를 투자했습니다. 뭐 여기가 뭐 얼마에서 얼마 올랐고요.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이 사례들을 숫자를 그냥 거의 다 오픈해요. 예. 얼마짜리를 얼마에 사서 대출을 어떻게 받았고 금리를 어떻게 했고 뭐 인테리어를 어떻게 들어갔고 그래서 내 돈이 얼마 들어갔다. 지금도 뭐 50명의 건물주들이 다 그 사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영업자 관련돼서 건물 산 사례들을 많이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 전문적으로 수업을 들어도 된다. 근데 저는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부동산을 많이 알아요. 이 안에 들어가면 책이랑 유튜브 보고 독학해도 돼요.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네, 뉴스, 부동산, 그다음에 경제 관련된 뉴스를 계속 보는 거예요. 상업용 거래량이 늘고 있다. 최근에 뭐 성수가 평당 얼마에 팔렸다. 뭐 무신사가 크래프톤이 성수로 가고 있다. 상권이 어디가 죽고 어디가 좋아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부동산 다 연관돼 있어요.
GTX가 개통이 된다. 결국에는 이게 트래픽 값으로 매매가가 올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매일같이 뉴스를 접하면서 이 생물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경제. 제가 예전에 공부를 할 때 이런 건 맨날 봤어요. 근데 이걸 안 봤어. 그래갖고 되게 힘든 적이 있어요. 2008년에 금융위기 때 한번 나라를 갔다 왔거든요. 부동산이라고 해서 부동산의 딱 가격이 여기에서만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장 큰 영향을 받아요. 건물은 장점이 70% 80% 대출 받는 거잖아요. 와, 내 돈 적게 들어가. 근데 이건 뭐냐? 이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20%만 가지고도 건물을 살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월세가 이거에 대한 이자가 나오거나 그리고 금리가 낮으면 좋은 거예요. 금리가 막 2%일 때는 내가 월세를 받아도 이자 내도 남아 돈이. 그러니 뭐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나도 사겠죠? 그럼 너도 나도 사면 어떻게 되죠? 오르는 거죠. 이런 수요 공급이 있는 거예요. 차이가.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르냐, 내리냐. 지금 이 상태예요. 1, 2년 동안은 계속 올랐고 또 최근 1년 반 정도는 완전 스테이. 고금리로. 그러다 보니까 적정선이 이 정도인데 이 정도 건물들은 되게 힘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금리 그리고 막 전쟁 이런 거 나죠. 그리고 뭐 비트코인, 주식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연관관계가 다 있어요. 누군가는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부동산이랑 이런 데가 다 막혔어. 그럼 돈이 금으로 가고 뭐 비트코인으로 가고 어쨌든 정해진 파이에서 돈이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죠. 부동산이 그래도 안정적으로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쪽에다가 하는데 어쨌든 자산가들은 포트폴리오를 한다. 부동산 일부, 금 일부, 비트코인, 주식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배찍장도 맞들면 낫다? 이게 하루하루 차곡차곡 이 쌓이는 것들이 내가 나중에 물건을 볼 때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알면 내가 중개인을 만나더라도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요즘에 이렇다는데 이쪽 물건을 주세요. 네. 그래서 뉴스는 어쨌든 매일 보는 게 엄청 중요하다.